돈의 심리학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첫째, 부를 만들어내는 것. 두 번째,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거의 99%의 소비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비교 소비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진짜 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자산가인 척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자산가들이 돈을 관리하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협상바이블과 대화의 밀도 저자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에서 근무하고 있고 벤처캐피털 그래비티 벤처스에서 전략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미국인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라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순자산 기준으로 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 8억 정도가 있으면 본인을 스스로 부자라고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자라고 하려면 적어도 46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신기한 포인트는 소득 수준도 2배 높고 그리고 물가도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데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은 자산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을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수치는 미국은 응답자의 48%가 자신은 비교적 부유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 1.1%만이 본인을 부유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0% 이상은 본인을 서민이라고 스스로를 규정을 합니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대표적으로 행복지수이죠. 2024년 UN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몇 위 정도가 될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50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아주 낮은 수준의 행복감, 정신적인 가난함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비교하는 병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행복한가에 대한 기준 없이 타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타인의 모습들을 기웃기웃거리고 비교하면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나치게 물질적인 병입니다. 어디에 해외여행을 갔다 비즈니스를 탔다, 퍼스트를 탔다 그런 지표와 인덱스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신적 가난의 질병에 우리를 빠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요. 우리의 환경 자체가 수십 년간 지나치게 비약적으로 발달하다 보니 그런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도 전에 너무 빨리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과 허점 그런 위험함이 우리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중산층이라는 개념에도 녹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산층의 기준은 첫 번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까 이런 식의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신적 가난의 질병, 제가 요즘 좀 많이 깨닫고 있고 돈의 심리학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첫째, 부를 만들어내는 것. 두 번째,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고요. 돌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발을 떼지 못하면 누군가는 계속 어느 한 곳에서 일론 머스크가 터졌다. 이번엔 젠슨 황이 터졌다. 그리고 나서 나도 저렇게 가까이 돼야 될 텐데 나도 그 주식 사야 될 텐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데 거기서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SNS죠. 이 SNS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부를 만들어내는 측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측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비교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크 락강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즉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내가 진짜로 필요하고 원해서 갖는 거라면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 소비는 본인의 분에 넘치지 않는 소비인 이상 아주 바람직한 소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의 99%의 소비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시작됩니다. 제가 뭘 타네? 제가 무슨 옷을 입었네? 제가 롤렉스를 해?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차고 싶다. 자기는 그거 별로 관심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롤렉스가 눈에 들어와.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비교 소비인 것이죠.
그 비교 소비를 폭발시키는 곳이 SNS입니다. SNS의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죠. 최고가의 호화로운 리조트에 가고 에르메스 백을 막 농장에 10개, 20개씩 갖다 놓고 색깔별로 그걸 라이프 스타일에 녹여서 한 컷 한 컷씩 나올 때 그럴 때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이 나오면서 언니 신발 어디 거예요? 자켓 어디 거예요? 이런 거 하면서 그게 여러분들 부를 만들어내고 부러움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소비를 폭발시키는 그죠? 그 패턴인데 이게 타자의 욕망을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을 하는 이상 우리가 이 부분을 벗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주위에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자산가분들을 많이 봤어요. 자수성가에서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사례 아니면 진짜 IPO에 성공해서 증시에 대비해서 본인의 주식을 팔아서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산가들이 돈을 관리하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거예요. 쓸데없는 과시용 소비를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자산가인 척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진짜 자산가 분들은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카니발 타요. 아니 가족들과 함께 이보다 편안하게 승차감 괜찮게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롤스로이스를 탈 수 있는데 불편하다 이거예요. 건물만 해도 수채가 있는 엄청난 천억대 자산가인데 카니발 타고 다니세요. 쓸데없는 부의 과시 이런 거 그러려고 돈을 쓰는 류는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하수의 유형이죠. 두 번째는 생각보다 그 돈을 쓰는 과정을 사실 차갑게 다루더라고요. 뜨거울 때 돈을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감정적으로 돈을 태우지 않는다는 거. 내가 막 과시하고 싶은 거야. 내가 좀 번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돈을 쓸 때는 뜨겁게 쓰지 않고 차갑게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쿨링오프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쓸 때 쓴다는 거예요. 쓸 때는 그분들은 잘 씁니다. 쓸 때 아끼지 않아요. 우리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는다.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간다. 이럴 때는 그분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쓸데없이 남들과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쓰거나 할인한다고 쓰거나 싸 보인다고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할인율은 내가 살 확률이다 그런 표현 기가 막힌 표현이더라고요. 70% 할인합니다. 네가 살 확률이 70%다. 근데 그런 자산가분들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내가 얼마나 연봉이 올랐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따져야 하는 것은 1년 전에 비해서 나의 자산이 얼마나 늘었어. 이게 핵심이죠. 나의 자산은 뭐예요? 나의 돈을 늘려주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주식도 내 돈을 늘려줄 수 있죠. 배당금도 줄 수 있고요.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자산은 또 부동산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연봉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보다는 나의 자산이 매년 얼마나 쌓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자산과 부채의 개념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만 결국 자산이 커지면 이 자산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생기고 배당금이 생기고 이자가 생기고 거기에서 시간이 늘어나면 복리의 마법 그 이자와 배당금에 또 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